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.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은요. 비트코인 11만 달러 도달 이후의 조정 그리고 다시금 10만 8천 달러 선까지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. 이더리움 쪽 같은 경우에도 강한 시장의 수급 흐름을 보여주면서 알트코인 랠리에 관한 기대감들도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다양한 가상자산 뉴스와 또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 현황을 체크해봤습니다. 오늘도 다양한 내용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표상록 대표님 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지난번 이야기도 너무나 유의미한 내용들 많았는데요.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? 네, 오늘도 매크로 지표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가상자산 시장 현황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2025년 YTD라고 보시면 되고요. 올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가격 변동성이라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초록색이 이제 비트코인, XRP, 트론 정도가 있고요. 나머지 이더리움, 솔라나, 도지코인, 에이다 등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사실 이러한 흐름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주로 관세 이슈가 가장 컸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고요.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의 대표 형님인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7%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래도 수요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.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랑 횡보 이런 것들은 투자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당연한 것이고요. 이렇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시장에 임하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도움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견인되게 된 이유로는 금융기관 또는 ETF 또는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 견인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.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ETF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현물 ETF 현황도 꾸준히 좀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, 이제 순유입이 좀 지속되고 있다가 단기적인 순유출이 있었습니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지속적인 순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과거 작년 2월 그리고 작년 11월에도 이제 이러한 순유입이 좀 지속될 때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이 앞으로 더욱더 좀 지속될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은 그래도 ETF들 출시가 되고 있고 기업들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채택을 하는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플러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지니어스 액트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 현물 ETF는요, 이제 출시 이후에 누적 순유입이 451억 1천만 불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이 2조 1,800억 원이거든요. 이제 그에 대해서 한 2% 정도 자금의 유입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비트코인 현물 ETF의 AUM,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해서 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지금 1,324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. 이것은 전체 비트코인 시가총액 2조 1,800억 원 대비해서 한 6%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매우 좀 유의미한 그래도 시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다음에 이더리움 ETF 현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계속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순유입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좀 수요가 많이 견인되고 있다.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것 흐름을 좀 볼 수 있고요. 이제 작년 11월에 많이 들어와서 이제 가격이 올랐다가 이제 계속 좀 빠지면서 이슈가 있었죠. 이제 그런 해킹 이슈가 있었고 그에 따라 투심을 잃었다. 거의 이제 시장 끝났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그래도 4월부터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누적 순유입이 34억 4천만 불입니다. 현재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한 3,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. 이제 그 대비해서 약 1% 정도의 순유입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더리움 현물 ETF의 AUM 같은 경우는 한 105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한 3% 정도 이게 또 차지를 하고 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은 6%, 이더리움은 한 3% 정도가 ETF의 현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, 이제 ETF가 출시가 되었지만 계속 이슈가 있습니다. 스테이킹 기능이 좀 빠져 있다라는 게 좀 한계점인데요. 이제 이 도입 여부가 좀 SEC가 스테이킹 최저 승인 검토 최종 데드라인이 10월 말이거든요.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것이 좀 승인이 된다 이랬을 때는 좀 투심을 더욱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.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 시장을 먼저 견인하고 이후에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제 전고점이죠. 한 4,000달러 정도를 좀 뛰어넘는지 이런 것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좀 글로벌 통화량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로벌 통화량 비트코인 가격 이제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요. 이제 위에가 비트코인 그리고 아래가 글로벌 M2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색깔별로 이제 이런
변곡점, 이렇게 꼭지점과 이렇게 약간 반등되는 부분을 이렇게 색깔로 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, 이제 글로벌 M2가 약 한 2에서 3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비트코인이 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캐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색깔별로 이렇게 좀 연결해 보시면은 그 상관관계가 좀 높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. 글로벌 M2가 2025년 1월부터 쭉 상승을 하고 있고 3월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이탈한 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5개월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비트코인이 약 한 3개월 정도 늦게 움직이고 있는데요. 2025년 4월 기준으로 좀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4월 초부터 반등을 해서 5월 말쯤 단기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이탈한 바 있고 지금은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게 이렇게 좀 비트코인 가격이 뭐 글로벌 M2와 무조건 100%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요. 그래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흐름들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글로벌 M2 지표는 저희가 여러 번 또 짚어본 바가 있었는데요.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. 대표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글로벌 통화량의 지표를 좀 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M2 자체가 이제 증가 추세다라는 건 이제 비트코인도 그 가격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.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또 15년간의 역사 통계치를 보면은 이 적중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성 자산 확보의 측면에서 M2 같은 경우에는 자주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짚어주신 것 같고요. 그 흐름을 좀 지속해 나가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M2 이제 통화량이 어느 순간 또 꺾이는 시점이 있다면 우리가 또 비트코인 가격의 고점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아직은 좋은 흐름들이다.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금리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지금 금리 인하에 관해서는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너무 매파적으로 긴 시간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어떻게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. 이렇게 매파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. 그래도 아직까지 중론으로는 그래도 한 2차례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좀 중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그에 대해서 미국 금리 전망을 페드와치 툴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. 현재 이제 미국 기준금리 4.5%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6월 18일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99.9%입니다. 그리고 7월 달도 동결할 확률이 85.5%. 그래서 6, 7월은 거의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제 대신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한 차례 좀 인하를 할 확률이 한 52.2% 정도가 되고 10월은 다시 그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46.8%, 그리고 마지막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한 39.6% 정도 되고 있다. 그래서 2025년에는 한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CPI 발표 또 PPI 발표가 나타나면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은 좀 잡혀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.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. 100bp 우리 과감하게 인하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. 이렇게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는 있긴 한데요. 이제 뭐 결국에는 뭐 파월 의장, 페드 의장이 이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보통 이제 물가 지표가 잡히면은 이제 금리 전망도 같이 이제 좀 내려가고 이제 물가 지표가 올라가면은 금리도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결국에 이제 물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좀 금리가 세팅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. 사실 뭐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아직은 좀 목표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한 계속 뭐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중국과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타났지만은 이제 7월 9일까지 이제 다양한 75개국과의 또 관세에 대한 뭐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. 이제 거기서 약간 좀 불확실한 또는 이제 좀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면은 그것이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압박을 좀 가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그 페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조심스럽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금리가 결국엔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유동성에 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고요.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좀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가상자산 시가총액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토탈 2, 토탈 3입니다. 토탈이 전체 시가총액이고 토탈 2가 비트코인 제외한 시가총액, 3가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입니다. 보통 비트코인이 먼저 시장을 견인하고요. 그다음에 이더리움과 같은 좀 메이저 코인들이 가고 나머지 중소형주가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모두 다 중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. 2022년부터 보시면은 한 3년간 좀 이렇게
등락은 있지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하락 후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시면 추세선을 좀 그어 놓았는데요. 추세선이 좀 하락하고 있지만은 이 추세 상단을 약간 올라가고 돌파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. 토탈이 좀 가장 크게 먼저 움직이고 2가 약간 낮게 그리고 3는 좀 더 뒤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.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가장 좀 크기 때문에 좀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과 도미넌스 그리고 알트코인 시가총액도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것이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을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불마켓이 언제 오는지를 많이 기다리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봐야 되는 이유는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하락할 때, 그럴 때 좀 알트코인 장세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.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과거 2021년도에 쭉 빠지면서 알트코인이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. 이때도 거의 한 알트코인 시가총액 한 15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. 이제 지금도 아직까지 그러한 장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저는 그런 흐름들은 2025년 또는 26년 상반기 안에는 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3년 초부터 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좀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나타나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지금 전고점 11만 불을 한번 돌파하고 지금 10만 8천 달러에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한 13만 불 또는 한 15만 불까지는 가야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더 올라가고 이제 이후에 이제 좀 더 빠지면서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죠. 이제 알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인데요.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지표다. 그래서 25 이하에서는 비트코인 시즌, 75 이상에서는 알트코인 시즌이다. 인데요. 최근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은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하락 후 좀 반등을 하였습니다. 이제 위에 보면 회색 라인으로 보시면 약간 하락하고 반등을 하였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덱스는 횡보하고 약간 상승을 하고 있다.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.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좀 반등하는 분위기로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면서 이제 업사이드를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비트코인에 집중할 시기이다.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부 포트폴리오로 편입하고 축적하시는 방향성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 시즌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은근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. 물론 신규 투자자도 있지만 또 지난 불장에서 알트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지금 저희 녹화 시간 기점으로는 32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는 20점대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올라온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대표님 보실 때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조금 더 폭발적인 한 번의 상승은 있어야지 이제 그 스고비 알트코인 쪽으로 온다라고 보시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비트코인이 먼저 가져야지 이제 사실 알트코인으로 가는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. 이제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그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. 조금은 더 비트코인에 네. 집중할 시기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는 이제 11만 달러가 이번 시즌의 고점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반감기 시즌이라든지 MBRB 지표 상에 좀 여러 가지 통계를 내보면은 말씀해주신 13만에서 한 15만 달러 정도로 이번 불장의 고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는 그 가격이 도달된 상황은 아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비트코인 쪽에 수급을 기다려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은요, 저희가 이제는 스테이블코인 쪽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. 스테이블코인 유동성들 최근에 폭발적으로 또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.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살펴보겠습니다.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. 지니어스 액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들도 많이 좀 따라온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요.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스테이블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2,504억 달러, 원화로 한 343조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.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은 향후 5년 내 이것이 한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가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.
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보시면은 테더사 USDT가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죠. 한 1,556억 달러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가 USDC 서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 600억 달러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USDC가 최근에 그 주식 상장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. USDC 같은 시가총액도 뭐 꾸준하게 좀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다양하게 있는데요. 이제 6위가 이제 블랙락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비들 펀드라고 하죠. 이것도 이제 뭐 미국채를 사고 있는 코인인데 이것들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이제 좀 나타나고 있고 7위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죠. 거기서도 USD1입니다. USD1인데요. 이제 그 코인을 발행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0번째 페이팔 같은 경우도 페이팔 USD라는 것을 발행해가지고 시가총액을 이제 10위를 좀 살펴보고 있고요. 이만큼 뭐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미국 국가 차원에서도 뭐 정부 차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기대감 그리고 이런 제도권에 대해서는 좀 되게 많이 힘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는 미 달러와 이제 1대1로 연동이 되면서 그것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미 국채를 좀 보통 보유를 하게 되거든요. 이제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이쪽에서 좀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미국의 큰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뭐 특히 뭐 USDC 서클사가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이런 제도권 자금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뭐 좀 투자를 하시면은 좀 도움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좀 공급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도 계속 공급 채굴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 비율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오실레이터라는 것들이 있는데요.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요, 이제 주황색 지표가 이제 그 데이터들이고 검정색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입니다. 그래서 이런 오실레이터가 이제 인덱스가 전환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색 친 부분들인데요.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만 좀 반등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3월 달에 이제 4월 초쯤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반등을 했고 뭐 최근 지난 시간에는 이 오실레이터가 약간 좀 하락하고 있다. 그래서 이것이 하락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침 좀 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격이 좀 견인되고 있다. 이런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또 앞서 말씀 주셨던 뭐 MBRB 스코어 이것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. MBRB 스코어 G 스코어인데 이것도 저희가 역사적으로는 7 이상에서는 이제 고점이었다. 이때는 좀 매도하기 좀 좋은 타이밍이었고 이게 0 밑이었을 때는 좀 저점이었다.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반감기가 2012년, 16년, 20년, 24년에 있었는데요. 2012년도에도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쭉 올라가면서 한번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. 2016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선을 이어가다가 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 20년 반감기 이후에도 이렇게 그 MBRB 지수코가 급등하는 신호가 있었습니다. 그때가 이제 각 보시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고점이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고요. 이번에도 이 인덱스 자체는 이제 꾸준하게 뭐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좀 급등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아직까지 우리는 뭐 시즌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네, 200주 이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것도 이제 좀 중장기 호흡으로 이제 사이클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. 이것도 200주 이동 평균선이 월 상승률이 한 10% 이상 상회했을 때, 색깔이 보시면 빨간 색깔이 나타났을 때, 이럴 때가 이제 좀 매도 타이밍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, 200주 이동 평균선 하회했을 때, 이때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인데요. 이때는 좀 저점이었다, 매수의 타이밍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24년 이후,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죠.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. 마는 아직까지 이렇게 좀 데이터가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고 이렇게 특히 뭐 노란색 부분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과정 중에 있다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도 저희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주식 시장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인데요. 투자자산 시장의 심리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고요. 80 이상에서는 극도의 탐욕, 매도 타이밍, 그리고 20 이하에서는 극도의 공포,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2023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요. 24년 초에 70K를 한번 넘었었습니다. 그러니까 7만 불이죠. 7만 불을 넘었을 때 한번 공포가
이제 탐욕으로 바뀌었고 이후에 좀 횡보를 하면서 다시 더욱 그 공포로 내려왔습니다. 사실 이때 사실 샀으면 좀 좋았겠죠. 이러면서 시장이 갑자기 전환되어서 약 플러스 한 4만 불 정도 올라가면서 11만 불을 한번 터치를 하였고 이후에 다시 또 하락하면서 25년 4월에 다시 한 7만 불까지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7만 4천 불 이후에 다시 또 빠르게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탐욕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. 지금 11만 불을 계속 두들기고 있지 않습니까? 11만 불 두들겼다 10만 8천 불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이제 좀 두들기는 순간 그 순간은 이제 조금 더 좀 업사이드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한 13만 불, 15만 불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도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. 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시장의 투심들을 확인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공포 탐욕 지수는 주식 시장에서도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장의 심리를 볼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130에서 150K까지 가게 된다면 알트코인 움직임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앞서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라고 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매크로 이슈를 보았을 때도 또는 이제 가상자산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도 충분히 아직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블록 채굴 난이도 이것이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 회사들의 원가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원가의 비용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래도 비트코인의 최저 가격이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분위기가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블록 채굴 난이도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하나의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이런 컴퓨팅 파워, 에너지, 뭐 운영에 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그것들이 결국에는 뭐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도 약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와 관련해서 해시 리본 인디케이터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. 이것들이 채굴자들이 항복하는 시기가 있습니다. 채굴자 항복이라는 것이 채굴자들이 이런 원가 부담을 좀 못 이겨가지고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시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채굴자 항복하는 시기가 이제 분홍색으로 나타낸 기간이 채굴자가 좀 항복하는 기간이다. 그래서 이때는 채굴자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좀 매도하는 그런 매도세가 좀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보시면 역사적으로 좀 가격이 하락한 경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런 하얀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하얀색 부분에서는 조금 매수하기 좀 좋은 시즌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하얀색으로 좀 전환되었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든 또는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2025년도에 들어서서는요. 2월 정도죠. 2월 정도에 이제 이런 관세 이슈와 같이 힘입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채굴자 항복의 시즌이 있었고요. 그리고 5월 달에 잠깐 이렇게 항복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매수 타이밍으로 되었던 흰색 부분 있죠. 이 시기에는 또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최근에도 이렇게 해시 리본 인디케이터는 매수 타이밍으로 좀 전환이 된 바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참고하기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다음은 이제 미실현 순손익 NUPL이라는 지표입니다. 이것도 MVIB랑 좀 비슷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지표도 이제 고점을 판단하는 신호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NUPR이 0.75 이상일 때 좀 탐욕이었고 이제 고점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. 이 시기가 2021년 하반기 그리고 13년, 14년 그리고 17년 그리고 21년도에 있었다라고 이제 검정 색깔 라인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제 초록색 구간에 있거든요. 초록색 구간이 한 50%에서 75% 사이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이 기간은 약간 좀 상승장에 이어지는 정상적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파란 색깔 75%를 넘어섰을 때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다양한 시장의 지표들까지도 함께 나눠봤습니다. 객관적인 지표들이었던 만큼요. 여러분들께서 시장 판단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대표님과 다양한 내용 다뤄봤습니다.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코인 뉴스룸은 여기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다양한 시장의 분석들이 있는 만큼요. 또 좋은 정보들 잘 선별하셔서 좋은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려보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